안녕하세요. 멘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롯데그룹에서도 특히 유통 부문이 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롯데 홈쇼핑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롯데라는 유통 공룡 기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2022년에는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라이벌 3대 유통기업이죠. 롯데, 현대백화점 그룹, 그리고 아울러 신세계그룹까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그냥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보고 싶은 걸 쓰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클릭하시면 합격의 기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그룹 조직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조직도고요. 이제 부문 형태에서 이제 완벽한 헤드쿼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 유통 HQ 이 파트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롯데 쇼핑을 쓰시건 롯데 홈쇼핑, 롯데 하이마트, 코리아 세븐, 그러니까 편의점, 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들이 다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합격 비밀을 좀 명확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준비하면 단순히 롯데에 지원하는 데만 써먹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 롯데의 라이벌인 현대백화점 그룹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복붙을 할 수 있는 신세계 그룹도 함께 대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업계 3대장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룹을 같이 준비하는 것도 되고요.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롯데 자소서를 쓰실 때 쓸데없는 내 얘기를 막 집착해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를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신동빈 회장님이죠. 신동빈 회장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분의 비전을 무조건 알 필요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틀에 박힌 말보다는 롯데의 미래, 자, 내가 자소서 쓸 때 롯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가장 중요한 게 모바일 쪽에 이제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회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엑기스로 회장님은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셨느냐 봤더니 자,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실적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어필하는 친구들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된 롯데맨이라는 것을 어떤 부문에다가 보여줄 것인지를 좀 어필하는 것이 자, 그들의 니즈가 되겠다. 자, 그래서 문항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다면 그 자소서는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온을 키워갈, 즉 온라인 이 비즈니스를 키워갈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롯데온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렇다 해서 내가 거기에 기여를 안 할 거냐? 어차피 세상은 메타버스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롯데 입장에서도.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내가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을
하시는 게 문항 중에서 있는지 그걸 지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거에서 온라인 쪽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거나 아예 없다. 그럼 나는 크게 어필을 못하는 저서를 쓰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B2C를 목적으로 삼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비자주의를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소비자주의. 그럼 내가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고객 관련, 그러니까 B2C 고객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멘토님 기여하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여기서 핵심으로 뭘 했고 what to do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어필하시면 이걸 어필하시면 그게 곧 우리 직무에 연계성이 있겠다.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모든 걸 이제 디지털화 시키고 있는 게 대기업, 공룡기업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슬로건이 요즘에 가장 핫한 슬로건인데요. 자, 이제 이들도 디지털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럼 취준생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그냥 자소서 쓰는 것만 해도 벅찬데 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DX 쪽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좋은 경험들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데이터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은 어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멘토님 저는 데이터 관련된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나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자,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데이터 분석력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주 고객, 단골 고객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한두 달만 일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눈썰미와 센스는 충분히 그 정도 파악은 되시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고객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꼭 데이터 툴에 입혀가지고 어떠한 프로세스화를 시키는 것도 데이터 분석력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경험에서 어떠한 주 고객층을 분석하거나 주 상품 쪽을 분석하거나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기다. 그래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통 HQ를 쫙 보시면 롯데쇼핑 안에 대표적으로 백화점이 들어갈 거고요. 홈쇼핑, 하이마트, 코리아세븐, 이제 편의점이고요. 하이마트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건데 그러면 여기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어떠한 플랫폼,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fun이라는 실질적인 공간을 재미 요소를 찾아서 휴식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펀 공간도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 가보면 요즘에 트렌드거든요.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방문해서 느낀 점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100번 그 경영 지식 따위를 보여주는 것보다요.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공간에다가 요즘에는 또 백화점 가보시면 또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체험형 공간이 상당히 트렌드화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이 되겠죠. 글로벌. 자,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 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최근에 유통 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HQ별로 각각의 사장님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통 쪽 사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는데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찾아보면요. 자, 인사 이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분이 이제 어떠한 분이냐 했을 때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봤을 때 우리가 준비할 게 글로벌 관련된 경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데이터 관련,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온라인은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죠. 이쪽에 통이라고 부르는 그 아주 베테랑 분께서 이번에 대표를 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구조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같은 것들을 기사를 보면서 얘네가 앞으로 뭘 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글을 썼다가 그분의 니즈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6가지 정도를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내 글을 훅 봤을 때 5분 내에 내 글을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내 글 안에 이 내용들이 적절히 없다, 다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번 지원동기를 기술하세요. 이 5가지, 6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분야에 기여할 수 있으면 어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이 직무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업무나 기획하고 싶은 업무, 이 중에서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비자주의다. 그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례는 커피숍에 일하면서 최소한 편의점에 일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유통 또는 대외, 국내 상관없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문항이 여기에서 또 나오죠. 롯데쇼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입사 포부를 기술하세요. 롯데쇼핑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온라인, 디지털화, 글로벌화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맴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맴돌지 못하는 분은 엉뚱한 글,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라는 자기 고백적인 수필을 쓰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롯데그룹 2022년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롯데그룹의 유통 HQ 쪽에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꼭 담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 투어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민도쌤 전국 투어 2022년 전국 투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민도 사용구형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요. 매주 제가 지금 신청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데 매주 일정 분들을 모시고 기본기 자세만 고쳐도 내가 자세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기본 자세, 기본기만 바꿔드려도 폼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미라클 자세 잡는 15분의 미라클 여러분들의 투어를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롯데그룹 유통부문 2022년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